자,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입니다. AI 반도체 주식이 과열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있는데 SK 하이닉스와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 경고를 한 리포트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블룸버그의 기사에서 봤을 때 모닝스타 연구원이 SK와 또 삼성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정당화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AI 투자 기대가 과열되고 있고 하락되는 급락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지금 투자에 대한 열풍이 엄청 과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 자금은 사실 좀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사에서도 실었듯이 SK 하이닉스 지분이 5월 이후로 최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갖다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이 기사에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제시했는데 매도 의견이 무엇인지도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의견을 갖다가 시청하신 분들이 점검하든 점검하지 않든 간에 어쨌든 그 의견을 갖다가 접수한 분들은 매도를 하고 그 의견을 갖다가 고민하는 분도 계실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드리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 블룸버그가 이제 모닝스타라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이제 해당 종목에 대해서 별 5개, 별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당 종목에 대해서 이제 등급과 이제 권유를 하는 그런 이제 사이트인데 거기에 이제 소속된 애널리스트 한 분이 이제 되게 드물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사실은 HBM에 대한 어떤 수요랑 어떤 호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더 이상 올라가기는 힘들다.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제 이런 의견을 게시했다고 하면서 이제 블룸버그가 그 의견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자막에도 보시겠지만 론셀 유일하게 이제 매도 리포트를 냈다라는 이제 독특하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도 블룸버그가 소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보면서 이 의견이 어떤 근거가 있고 그 근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사와는 반대로 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 급등으로 코스피가 4,100선을 훌쩍 넘었습니다. YTD로 봤을 때는 257% 그리고 93%, 74% 이렇게 각각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올해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시하다시피 사실은 너무 시간이 우리나라는 원래 사건이 많아가지고 사실 어제 일주일 정도 잘 기억이 안 나긴 하지만 돌이켜보면은 1월 첫 주, 1월 2일 날 우리가 주식시장 개장했을 때 참 암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년에 12월 3일 날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고 주가 폭락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체가 좀 어둡고 힘들어서 더 주식 투자하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도 팽배했고 그랬던 것이 올해 2월 날 첫 개장이었는데 지금 어제 종가 기준은 좀 화면에 보이신 대로 그 코스피 자체도 엄청나게 80% 육박할 정도로 YTD 상승을 했고 그 이유는 당연히 시총 1위 기업, 시총 2위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 이제 257%, 하이닉스가 257%, 삼성전자도 100% 육박하는 삼성전자도 주위에서 저를 만나면 삼성전자 어떻게 되냐, 삼성전자 언제 올라가느냐 그런 의견이 너무 많았는데 어느 시점에선가 이제 10만 전자를 바라볼 정도 훌쩍 뛰었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사실은 그 슈퍼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나오면서 SK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가고 덩달아 어쨌건 현재 반도체 D램 부분의 2위 기업은 삼성전자니까요. 1등 기업이 치고 올라간 다음에 어떤 낙수 효과라고 대변할 수 있는 삼성전자도 같이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총 1, 2기업이 더 올라가니까 코스피도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아까 설명드린 블룸버그가 소개한 이제 매도 리포트에 대한 의견이 무엇이냐 한 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리포트에서 언급된 바에 따르면 이제 사소한 악재도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제시를 했네요. 예. 그 모닝스타 연구원의 의견은 뭐냐면 주가가 너무 올랐다. 주식시장에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최고의 악재는 주식가가 너무 올랐을 때, 최고의 악재는 주가가 너무 떨어질 때라고 이런 악재가 그런 얘기가 있듯이 사실 이번 사안도 결국은 이 연구원의 말은 뭐냐면 그래 좋은 건 알겠는데 이 좋은 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더 나갈 수 있을지에는 나는 회의적이다. 주가가 너무 비싸다라고 이제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견이 맞는지를 좀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최근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소프트뱅크의 주요 주주 중에 한 분이었는데 엔비디아의 주요 주주 중에 한 분의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의 지분을 전량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도 아니 그러면 더 안 올라가는 거 아니야? 손정희 회장이 사실은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 더 안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지는 계기도 됐습니다. 이 의견을 이제 그 모닝스타 연구원이 제시하면서
야, 주가가 너무 고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하나 제시하긴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AI 거품론이 또 재현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동안 우리가 지금 이제 AI 쪽으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천문학적인 돈이 쏟아부어지고 있는데 이게 또 실제로 매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회의론과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소프트뱅크,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각한 것이 맞물렸는데, 근데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각한 것은 맞지만 동시에 매각한 자금으로, 그리고 해당 자금만 매각한 게 아니고 소프트뱅크가 원래 갖고 있던 T모바일 지분 일부를 매각했습니다. 그러면 다 매각한 지분을 합치니까 수십조 원이 됩니다. 수십조 원 갖고 무엇을 투자했느냐를 봐야 되는데 소프트뱅크는 어디다 투자했느냐? AI 투자했어요. 어디다 투자했느냐? AI의 가장 또 근원이랑 기업을 할 수 있는 그 오픈AI에 투자를 했습니다. 오픈AI도 진짜 엄청나게 자금을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손정 회장은 엔비디아가 앞으로 주가 상승할 것보다는 오픈AI의 기업 가치 올라갈 게 더 많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 철저히 손정 회장의 판단이고, 우리는 사실 오픈AI가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투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엔비디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강구해야 하면 안 될 점은 뭐냐면, 그 모니스타가 강구한 점은 무엇이냐면,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각한 것은 맞지만 매각한 돈 갖고 다른 식의 뭐 자동차 투자했다든지 뭐 풍력발전 투자했다든지 하면 이해가 되는데, 투자한 지원을 갖고 전량 오픈AI에 투자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알고 그런지 모르고 그런지 모르지만 그분은 강구한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AI 거품론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근거를 잡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빚을 내서까지 투자를 하는 AI 기업들을 발견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이닉스와 또 삼성전자, HBM이 또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러한 의혹도 또 제기가 되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빚을 내면서까지 AI 관련 기업들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투자한 기업들은 고스란히 엔비디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AI 거품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오라클, 메타 등이 뭐 엄청나게 뭐 수십조 원씩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으고 있는데, 모은 자금을 갖고 AI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그 블룸버그가 이제 근거 제시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그래 그 자금이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기업은 자기 자산만 갖고 이제 투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무엇을 하냐? 채권을 발행해서 발행한 이제 자금을 갖고 조달을 해서 투자를 합니다. 왜? 너무나 이제 그 금리가 낮으면은 내 자금을 갖고 내가 온전하게 내 투자를 하느니, 사실은 채권을 발행해서 일부 자금을 갖다 조달한 다음에 투자를 갖다 진행할 수 맞다는 것이 웬만한 기업의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사실은 재무제표에 보면 자산이라는 것은 자본 플러스 빚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듯이 사실은 빚이란 건 어쩔 수 없다. 다만 빚을 내는데 그것이 자본에 대한 그 이자 수익률, 자본 부채율이 얼마만큼 초과돼야 이게 중요한 것이지, 투자를 하는데 그 빚을 내 투자했다는 자체가 문제를 삼기는 좀 너무 좀 억지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메타 같은 경우도 이제 채권을 발행했는데, 채권을 발행했을 때 메타에 대해서 엄청난 조달 자금보다도 몇십 배 많은 자금이 몰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 메타에 대해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자금이 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